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It's me time. 일도 육아도 잠시 멈추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봄이고요. 저는 소란입니다. It's Me Time은 일, 육아,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미국 워킹맘들의 이야기입니다. 15년째 미국에 거주 중인 두 워킹맘이 소소한 미국 생활과 나를 위해 했던 작은 노력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분들 혹은 미국 워킹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MeTimeTalks로 DM을 주시거나 metimetalks@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스파티파이로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주소는 아래 링크로 찾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소라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많이 바빴어요. 이사하느라 지난번에, 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2살짜리 아기랑 이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짐 싸고 푸는데, 이제 짐을 싸는데 일주일, 푸는데 일주일 넘게 걸리고, 또 이제 그거 하면서 막상 저희가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걸 싸고, 들고 다니는가, 디클러터링, 그리고 정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에피소드를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사실 소라님이 이사를 못 가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같이 그때 만나가지고 뭐 얘기 나누고 뭐 녹음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 진짜 가실 수 있나 짐 싸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할 일들도 많고 그런데 가능한가 했는데 어쨌든 가신 거에 대해서 매우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왔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요즘에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녹음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은 너무 또 오래 지체되면은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시간 짬을 내 가지고 만날 수 있어서 되게 다시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이 이제 방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학이 또 되니까 학교 아침에 가려고 이른 시간 준비하고 막 번잡스럽고 이런 시간은 줄긴 줄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케줄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의 루틴이 또 바뀌는 거예요. 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시간대가 뭐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조금 내 시간이 있었다 치면 이제 그게 살짝 다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캠프 애들 시간이 둘 다 다르다 보니까 뭐 둘째 아이는 남편이 맡아서 해주고 첫째는 제가 하는데 또 이게 또 회사 일에 겹쳐서 뭐 아침 회의 시간이 있을 때는 안 되면 또 그때그때 바꿔서 하고 이래서 아직 방학 시작한 지 일주일 됐나 했는데 그거 맞추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아침 일찍 그래도 준비를 막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않아도 되고 그 긴장감이 조금 없어진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여기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럼 방학이 대체 몇 주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 타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사립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르고 근데 공립학교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체로 6월 21일에서 25일 정도 시작을 한 다음에 9월 달에 노동절 있잖아요. 보통 뭐 9월 3, 4일 아니면 1일일 때도 있고 이번 연도는 1일이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보통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계약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풀리 그냥 애들이 완전히 노는 거는 7월, 8월. 두 달은 정말 다 내리 노는 거고 앞에 2주, 뒤에 뭐 1주 이렇게 합치면 거의 2달 반이 이렇게 방학이다 보니 솔직히 애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는 있는데 일하는 엄마한테는 그 스케줄 잡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일하는 엄마들은 이제 한 2, 3월 달부터는 바빠요. 매년.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서머 캠프를 하거나 서머 캠프라고 하지만은 매일 갔다가 오는 거거든요, 학교처럼. 9 시에 갔다 3 시에 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저기 여러 캠프들이 신청을 받는데 이제 고때쯤 하면은 프로모션도 있고 좀 할인을 일찍 하면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금방 차요. 아무래도 일하는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2 월달, 3 월달부터 바빠지죠. 이렇게 해서 신청을 다 미리 해 놓고 이제 보통은 시작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조금 다르게 대신 이제 크리스마스 윅 있는 그 주부터 해 가지고 한 2주 정도가 겨울방학인데 한국에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동생네 아이들을 보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이 좀 짧고 겨울방학이 대신 길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거 반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되게 좀 신기하고 그랬는데 '왜 길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뭐 외국 사람들 워낙 그 시기에 여행도 많이 가고 애들이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도 이유가 있긴 한데 벌써 제가 여기 온 게 15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여기 학교에 에어컨이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 그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 학교는 에어컨이 있다."를 자랑하시더라고요. 통일로 있는 학교들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아 여름에 이런 에어컨도 없고 하니까 환경적으로 힘들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가 맞는진 모르겠고 요새는 뭐 이제 다들 에어컨 많이 있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좀 다른 이유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때 처음에 그 미국과 한국의 그 시스템이나 방학 기간도 좀 다르고 그런 에어컨 있고 없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아,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이제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전에 애 있는 동료들이 보면 2월, 3월부터 이제 여름 휴가 이런 계획을 짜더라고요. 막 티켓도 먼저 끊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학교 시작하면 이제 스쿨 캘린더라고 해 가지고 학교 이제 달력을 딱 주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 일하는 스케줄하고 좀 다를 수 있는 게 학교는 쉬는데 일은 안 쉬는 휴일들이 있어요. 근데 또 뭐 마틴 루터 킹 그 데이 같은 경우에도 학교는 뭐 2-3일 쉬는 데도 있는데 뭐 회사에서는 안 쉬고 이럴 때는 이제 미리 휴가도 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애들 쉴 때 같이 어디 여행을 짧게라도 갔다 오면 좋으니까 이제 학기 초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타임 블러킹을 해 놓고 열심히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또 알아봐야죠. 미리 해 놓으면 확실히 싸긴 하니까 언제 이제 예약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말 미리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학도 잘 이용하기가 힘들다. 여행 가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제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그 해변 가고 놀러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 가지고 주말에면 바닷가를 꼭 하루 정도는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집에서 한 1 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바다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줄라이 4th 때 가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미 한 번 갔다 왔어요. 좋은데요. 아, 저도 이제 처음 느끼죠. 이제 아기가 2살이 되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때부터 이제 비행기 티켓을 따로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점점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거죠. 점점 더 이제 이런 티켓 같은 것도 일찍 끊어야 되고 예전같이 막 라스트 미닛에 막 끊고 이런 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 소라님 계획 있으세요? 방학? 저는 이제 여름 이제 8월 중순에 한국이랑 남편 집 중국에 다녀올 계획이 있어 가지고서 지금 티켓을 이제 알아보고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중국 들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계획은 저희도 이제 한 휴가를 3주 정도 낼 것 같은데 음. 한국에서 2주 정도 재택을 하고 한 3 주는 중국에서 보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5 주를 다녀오는 거죠. 네. 그래도 많이 받으셨네요. 너무 좋겠다. 네, 그것도 약간 네고시에이트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서부나 유럽으로 가는 동료들이 많아 가지고서 그런 건 음.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차가 많이 나잖아요, 음. 한국이랑 미국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아워가 겹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슈퍼바이저랑 미팅을 해서 새벽 1-2 시까지 일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오후 한 12 시, 1 시까지 일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맞춰 가지고서 이제 간신히 받아냈죠. 그 좀 쉽지 않은 협상이었네요. 그래도 5 주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맥스로 낼 수 있는 게 2 주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저도 한국에서도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일했을 때는 5일 내는 것도 되게 눈치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에 따라서 또 뭐 반납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워낙 옛날에 근무를 했던 거라. 근데 미국은 좀 그거보다는 유동적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이제 코비드 이후에는 그 뒤로 저도 한 2주 더 붙여서 갔다 온 적도 있고 1주 붙여서 갔다 온 적도 있고 근데 저도 대신 회의가 좀 중요한 때가 있거나 그럴 때에는 이제 늦게까지 여기서 들어가서 듣고 아니면 이제 한국의 새벽 5시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오후 4 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아침 시간에 더 해 가지고 팀장하고 막 그런 것들 인제 체크인 미팅 같은 거 하고 뭐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좋은 점은 그렇게 하고 한국 낮 시간은 이제 여기가 완전 새벽이니까 제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쪼끔 그러니까 긴장감도 좀 덜하고 이제 그때그때 잠깐 나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해 놔야 돼요 지금. 작년에도 비슷하게 스케줄을 갔다 왔는데 한국 시간 밤 11 시, 12 시에 마치고 삼겹살 먹으러 가고 너무 좋겠다. 아 맞다. 이것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기 요즘에 케이팝 그 디먼 헌터스인가? 아무튼 그거 보셨어요? 그거 안 보고 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서 저도 애니메이션 그렇게 광은 아닌데 광팬은 아닌데 애들이 또 있고 하니까 또 너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어떤 내용이지? 그래서 이제 좀 트렌드라도 봐야자고 했는데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 봐야겠다. 아니 한번 주변에 보세요. 갔는데도 저희 나이 또래 그러니까 저 친구들도 보라고 해 가지고 이거 봐야겠어요. 지금 오징어 게임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너무 진짜 거기에 이병헌 씨가 그 한국말, 영어 다 더빙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선은 애들하고 봐 가지고 영어로 그 버전 봤는데 한국말도 되게 훨씬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보니까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더빙을. 그러기는 했는데 여기 외국 친구가 말하기로는 그래도 완전 뭐 네이티브 같지는 않다. 그래서 쪼끔 뭐 이렇게 액팅하고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는 하지만 어쨌건 간에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별로 그 부분이 신경이 거의 안 쓰였고요. 네이티브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은 한국말 있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서 뭐 김밥 얘기하거나 막 할 때 뭐 코리안 스타일 뭐 롤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외국 애들이 말할 때 김밥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한국말로 김밥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그 억양으로. 그렇게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후배 막 이런 말이 그냥 나와요. 그렇게 하고 약간 그런 거를 캐치할 때 되게 재미도 있고 뭐 김밥 먹으면 꼭 라면 먹잖아요. 그렇게 같이 약간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디까지나 그 이야기의 동기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약간 한국의 그런 어떤 뭐 혼 아니면은 그런 전통 옛날에 뭐라 그래야 되나 미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기원에서부터 온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뭐 이름 같은 경우도 남자 아이돌 이름이 사자 보이스거든요. 사자 보이스인데 그 사자라는 게 저승사자의 사자인 거예요. 어. 그래서 춤출 때 뭐 무대 코스튬 같은 게 저승사자 그런 아. 코스튬이야. 그러니까 약간 고런 문화들을 아는 상태에서 보면은 재미가 훨씬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가 되게 약간 후킹이 있어 가지고 엄청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딸아들 친구들이 다 10 대고 막 이러니까는 그게 뭐 지금 벌써 차트에 엄청 1, 2, 3위 막 이렇게 올라왔다면서.
그러니까 진짜 점점 이제는 어색하게 굳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메리카나이즈드 이렇게 바꾸지 않고 음, 그렇게 그냥 한국의 색을 편하게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그냥 여기서도 메인스트림화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맞아.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외국 친구들도 물어보거든요. 이제 막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어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아가지고 뭐 기생충 정도나 아니면은 스퀴드 게임 같은 건 유명하니까 추천을 해줘도 그거는 좀 취향의 문제긴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거를 되게 무섭고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장르를 얘기할 때는 조금 호불호가 있었는데 뭐 영화 파라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아했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애니메이션류로 나오니까 애가 있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주기도 좋고 되게 추천해주고 막 하기에도 좀 더 대중적인 마인드로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가지고 그 범위가 케이팝 문화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여기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요즘에 10대 아이들이랑은 다 케이팝 뭐 아이돌 스타 좋아하고 얼마 전에 여기에서 스트레이키즈인가? 아무튼 그런 친구들 가끔 와서 콘서트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정말 줄 서서 보고 막 이러니까 아, 옛날 왜 한국의 김구 선생님이 한국의 문화가 문화로 이제 세계를 아우를 거란 말이 딱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실감할 수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유학 왔을 때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캐첩하는 시간이 매우 즐겁고도 오래 흘렀네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그 미타임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만의 시간이 왜 중요한지, 어떤 때 우리 시간을 그나마 찾으려고 하는지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 팟캐스트를 꾸며갈까 하다가 이제 같이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미타임이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보통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은 저 또한 그랬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시간이 주어졌다고 했어.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들었어. 근데 뭘 하지? 라고 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그랬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하려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을 정도로 엄마들이 되게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 하루가 금방금방 가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그 시간을 만들었는데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저는 되게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너무 일이나 육아에 치이다 보면은, 미타임이라는 것 자체가 생뚱맞다 해야 되나? 진짜 시간이 남았을 때 뭘 해야 되나? 그 시간에 막 아마존 이렇게 앱 열어가지고서 쇼핑하게 되고. 그래서 뭐라도 약간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면 좋은데 찾아가는 저 같은 경우의 경험을 빌어서 보자면은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련님하고도 그거의 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미리 얘기를 서로 해보고 이걸 하면 좋겠다 저희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 책 제목이 뭐였었죠? 그 아티스트 웨이. 맞아요. 줄리안 카메론 이제 전이 저자고요. 그 분이 쓴 책인데 제가 봤던 책은 나를 위한 12주간의 창조성 워크숍 해가지고 12주 동안 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가지고 거기서 주는 가이드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제 지내면서 이거를 쭉 하다 보면 아, 내가 어느 부분을 할 때 좋아했고 그다음에
어떠한 취미가 과거에 있었었고, 어떨 때 내가 가장 행복했고, 이런 거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좀 관출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라님께도 추천을 해 드렸고, 그래서 실천을 좀 해 보신다고 하셨었는데, 너무 바쁘시긴 했었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있으셨나요? 어떠신지 좀 경험을 나눠 봐 주세요. 그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책을 주문을 해가지고서 봤는데, 네, 저는 한국 그 번역본을 못 구해가지고서 일단 영어본 그 오리지널 아티스트 음. 웨이를 여기 신청해서 봤는데, 말 그대로 약간 좀 또 애 낳고 나서 육아 서적 이런 거 많이 읽잖아요. 갑자기 이제 being an artist 뭐 이렇게 좀 더 나의 창조성을 찾는 이런 주제 자체가 되게 새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프랙티컬한 약간 숙제같이 매주마다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제시하니까 오히려 좀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우선은 이 책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한국 책으로는 저는 이제 한국어 번역본으로 봤었었고요. 제가 이거를 시작한 게 코비드 시작하고 나서부터 우연히 이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돼 가지고, 그때 이제 한창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시작해 보면서 '아침 시간에 요거를 시작하면은 좋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을 그래서 소개하면서 교보문고랑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절판이 된 것 같더라고요. 대신 나왔던 책이,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책은 같은 저자인 줄리아 캐메런의 아티스트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요 책 같은 경우도 제가 읽긴 했거든요. 이 책도 좀 여러 가지 우리 오감 중에서 듣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 제가 봤었던 나를 위한 12주간의 창조성 워크숍 아티스트 웨이 책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좋았던 것 같고, 약간 헌책방 같은데 이런 데서는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줄리안 카메론 이분이 시나리오 작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상 같은 거, 연극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여러 면모에서 이제 예술가로서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 도구를 가지고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창조성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창조적이다. 우리는 그러한 창조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감추는 사람도 있고, 지금 사회에서는 필요 없다고 해서 그거를 꺼내지 못했던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는 돈 못 벌어 하는 식의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그런 것에 의해서, 아, 이거는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둬야지 했던 사람도 많을 거고, 그렇지만 이 창조성을 끄집어냈을 때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을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이걸 통해서 너무나 많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혹은 혹자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통해서 그 창조성을 찾아서 자기 진짜 좋아하는 걸로 직업을 바꾼 사람도 있고, 혹은 진짜 좋아하는 취미를 갖게 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그러한 입소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모닝 페이지하고 아티스트 데이트,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이제 일어나서 3장 분량의 페이지로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쓸 때 절대 정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기라고 하면 일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형식을 따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플로어를 타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아, 이랬으니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일어나자마자 화가 났던 부분은 막 쓰다가 갑자기 뭐 '오늘 아침에 뭘 해야 되지?'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그냥 다 쓰고,
그러니까 계속 생각나는 부분을 거침없이 뭐 투덜거림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규칙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지금 내 상황에서 마음속에 있는 나만의 소리를 다 풀어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3 페이지를 꼭 쓰고 그다음에 꼭 왜 3 페이지여야 되냐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는 꼭 A4 용지가 아니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 공책 있잖아요. 그걸 준비해도 좋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3 페이지를 맞추는 게 중요한 이유는 처음에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아요. "너무 피곤하다."부터 시작해서 "아 오늘 회사 너무 가기 싫다." 뭐 "어제 딸아이는 왜 이렇게 얘기했지?" 뭐 남편에 대한 서운함일 수도 있고 뭐 시어머니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부분은 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내뱉다 보면은 글쓰기 명상처럼 이게 어느 순간은 다 비워진다는 느낌이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얘기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주마다 여기에서 어떤 날에는 창조성을 회복하자, 뭐 나의 진짜 나를 찾아가자, 이런 식으로 주제에 맞게 어떤 부분을 생각해서 쓰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게 다 사라지고 나면 그 소재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빼서, 이번엔 이런 거를 써볼까? 내가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때는 몇 살이었지? 하면서 이렇게 또 쓰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저는 꾸준함이긴 한데 진짜 한두 달만 해도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많이 우선은 하게 되고 그 시기에서 이 부분이 나와요. 그 시기에 나를 그런 부분을 격려해 줬던 사람 3 명은 누구였어? 그 부분에서 내가 상처를 받게 한 사람은 누구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담 같은 역할도 있고 명상 같은 역할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닝 페이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도구, 창조성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 중에 하나로 모닝 페이지를 얘기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티스트 데이트인데 소라 님이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티스트 데이트는 책에서 얘기하기를 매주 2시간 혼자서 즐기는 나만의 창조적 시간 이렇게 둬서 이제 정말 그 2시간은 자기와 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미술관에 가는 걸 수도 있고 책방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방을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 혼자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스스로와의 데이트?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색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데이트를 나서는 거라는 거죠, 책에서는. 저는 많이 못 해봐 가지고 아직까지. 뭐 해 보고 싶으세요? 만약에 한다면은? 정말 그 진짜 컨셉 자체가 너무 새롭다고 느낀 게 저도요. 이제 요즘은 시간만 나면 이제 애기가 좋아할 수 있는 걸 어디로 데리러 나갈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간이 빌 때마다 뭐 투두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것만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즐기는 시간 당장 산책이라도 가고 싶다. 저도 예전에는 이 도심이나 공원이나 이렇게 거닐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피플 워칭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사람들 구경하고 이런 맞아요. 저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핵심이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친구랑 가게 되면은 그 친구를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진정 원치 않아도 그 진짜 좋아하지 않은 거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그 책방에 가는 엄마들의 반 이상이 다 아이들의 책 교육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는 거길 가서도 아이 섹션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영화를 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누군가와 같이 있다 보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게도 되고 또 아이는 더더군다나 아이 중심에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정말 여기서 말했듯이 단 10 분, 단 30 분이라도 일 주일에 두세 번만이라도 "이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컨셉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했던 게 스티커 사러 갔었던 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뭘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다이어리 꾸미 다꾸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그냥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거기다 스티커 붙이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티커 사실 정말 몇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서 그거 한 두세 장 사가지고 와서 갔다 오는데도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고 이거를 붙이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 순간 제가 그거를 너무나 열심히 했던 그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 기억이 막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쇄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게 왜 좋았지? 막 이러면서 완전히 그때 중심으로 그거를 시선을 좀 바꿨다 그래야 되나?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게 내가 중심이 됐던 시간? 그러면서 저도 그때부터 산책 같은 거를 더 많이 다녔고, 산책을 하면서, 맞아, 내가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출퇴근할 때 항상 저는 전철 타는 걸 좋아했어요. 전철에서 뭘 읽고 하는 것도 좋아했고, 전철에서 항상 한정거장 역에서 먼저 내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걸어갔어요. 왜냐면 그 햇살을 받고 걷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미국에 오면은 걷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다 차로 다녀야 되니까. 근데 일부러 아침에 이 시간을 갖게 된 것도 이 아티스트 웨이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저는 모든 시작의 근원이 결국엔 생각해 보면은 이 아티스트 데이 책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소라님도 어쨌거나 이걸 하시면서 며칠이라도 지금 모닝 페이지를 하셨잖아요.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신 게 좀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 보미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한 세네 번 했던 것이 왜 망했나 알게 됐네요. 저는 이제 왜 이거의 키포인트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정제되지 않은 생각들을. 근데 이제 너무 아기랑 시간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같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서 이제 나름 시간을 정한 게 일을 시작 직전에 이제 나의 이 노트를 그 모닝 페이지를 쓰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일하는 컴퓨터를 켜놓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게 투두 리스트가 되더라고요. 그 나만의 시간이 되지 못하고 이제 약간 일 모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 이걸 해야지 A, B, C, D. 그러니까 오늘 뭘 해야 되지? 뭘 끝내야 되지? 뭘 주문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일이 되었군요. 그러니까 리마인더죠. 투두 리스트. 아침에 시작하는 나만의 투두 리스트.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책을 읽을 때 그 3페이지 그 3장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뭐 지키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3장을 쓰라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비워내고 이제 일단 그게 부수적인 거든 뭐 투두 리스트든 비워내고 더 깊은 이제 나만의 생각을 찾는 과정이 있구나를 깨닫고 이제 만약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면 좀 더 길게 써야 되겠구나. 그 페이지를 좀 채워서 나 좀 더 깊은 생각을 다해야겠구나를 지금 깨달았어요. 책에서 되게 좋았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거리를 던지잖아요. 내가 음. 언제 제일 창조적인 느낌이 들었는지, 특히나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이제 질문들을 이제 주는데 그것들 덕분에 짧게나마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이제 또 팟캐스트 이제 보미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제대로 해봐야겠다. 좀 더 길게 써 봐야겠다. 어, 여기서 말을 할 때 쓰고 나서 절대 다시 보지 말라고 해요. 아무도 보지 않게 하고, 나조차도 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왜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해야 되나?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글씨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예쁘게 쓰고 막 이렇게 보통 일기 쓸 때 그러잖아요. 다이어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글은 읽을 수가 없어요. 막 다 날라가 있어.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사실 많잖아요. 애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기였고 그러면은 애 자체가 새벽 5시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그러긴 한데 그래서 시간을 꼭 그렇게 너무 구애받지 않고 안 해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뭐 너무 바트한 스케줄 사이에서 하다 보면 정말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쓰면 그래도 한 3, 40분은 걸리거든요. 3페이지 정도 빨리 쓴다고 해도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아침이든 아니면 애가 자고 나서든 그거 물론 모닝 페이지이긴 하지만 그거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뒤에 뭐 이제 자기만 하면 되니까 밤에 하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어쨌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하루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해서 나는 어떻게든 아침에 뭐 20분이라도 해야지 하면은 그것 때문에 정말 일찍 일어나게 된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는. 10분만 좀 더 일찍 일어나면 왜냐면 애들이 일어나서 뒷부분을 마무리를 더 쓰고 싶은데 못 쓴 적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근데 밤에 쓰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으니까 그게 좀 더 편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그 부분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거를 또 나중에는 이런 걸 한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같이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몇몇 분이 모여서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좀 끊기지 않고 가는 경우가 이게 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몇 명이 모여서 같이 해 보는 것도 좋고 해서 이번에는 '일주는 무조건 끝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거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시간을 더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10 분이 있더라도 더 나가서 한번 걸으려고 하고 그래서 '아 근데 아티스트 데이트 했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되게 뿌듯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때부터도 블로그 한 번씩 써 보고 제가 '아 옛날에 글을 쓰는 걸 좋아했었구나.'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동안에 너무 못 봤던 거죠. 그래 가지고 애들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영화 다시 돌아가 가지고 다는 못 보더라도 나눠서 본다든지 너무 기니까. 그런 노력들을 했었던 게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와서는 "너 어떤 걸 좋아해?" 라고 하면은 처음엔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나는 뭐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도서관 갈 때 되게 기분 좋고 스티커 살 때 좋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취미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두리뭉실했던 것들이 약간 다듬어질 수 있고 여전히 알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저는 되게 고마운 책이고 지금도 그래서 다시 또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이제, 팟캐스트 통해서라도, 커밋을 하고 계속 해보려고요.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처음 챕터가 영어로는 이제, Recovering Sense of Safety, 라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아티스트가 되겠다 했을 때, 우리를 막았던 생각들, 그리고 두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깨고,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이제 책을 읽으면 되게 당연한 건데 정말 생각지 못했던 부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회사 다니고 뭐 이제 일들 하고 키우고 이런 거 했을 때 무언가를 이제 크리에이티브하게 해낸다? 그리고 나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이제 그런 것들 좀 벗어나서 나의 크리에이티비티를 들여봐라, 찾아봐라 하는 것들이 좀 약간 인커리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 보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맞아. 이 책에서도 저 생각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창의성과 이제 자존감의 가장 큰 적은 내면의 검열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창조적인 존재라는 거죠. 굳이 우리가 예술가라고 명명하는 사람만이 창조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창조성이 있는 건데 이것이 알게 모르게 뭐 나에게 재능이 없다는 누군가의 어렸을 적에 그런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예술가는 돈을 못 벌어라고 하는 사회적 편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외부적인 편견이나 잣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내 스스로 계속 검열해 가면서 그거를 숨기고 펼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이 그거를 가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티스트 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쓰기나 아니면 자기와의 데이트를 통해서 숨어 있고 죽어 있던 창조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계속 준다고 해야 되는 건가? 그걸 다시 좀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만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약간의 진짜
그 희열감이 좀 있어요. 그거를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이러한 부분을 내가 좋아했었지.'라고 나에 대해서 되게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되게 저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제가 저 혼자 이제 아티스트 웨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이거 뭐 혼자 밤에 게임을 한다거나 이러면 막 비난했었는데 이제는 그가 그 스스로와의 데이트를 하는구나. 스스로와의 데이트를 하고 있구나. 굉장히 좋은 시선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고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남편이 남편의 시간을 때가 있잖아요, 가질 때가. 그럼 되게 고마워요. 고때 나도 열심히 내 시간을 갖는 거야. 그리고 항상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각자만의 혼자만의 시간은 전 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 아무리 나와 코드가 잘 맞다 그래도 사실은 저도 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와 100%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름에 있어서의 오는 결핍감이나 외로움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되게 친해지고 그 외로움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외로움이 사실은 외로움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면서 나의 진짜 나를 찾아갔을 때의 그 기쁨이 동반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 이런 게 고독을 즐기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 남편도 게임하는 시간이 있죠, 그 부분이. 그래서 그게 별로 바더링이 안 돼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 소리를 막 크게 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혼자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저에게 별로 크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저는 그게 좋다 말다 이렇게 전혀 신경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점점 더 이제 보이는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미타임. 각자에게 필요했던 미타임이구나 하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약간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애 낳고 나서 잔소리거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좀 해줘지 이거 하지 뭐 이렇게 이제 각자 미타임을 좀 갖는 것도 중요하니까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미타임을 가지려면 다른 데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빨래 개던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모든 거를 다 잘해야 된다.' 여기서는 집안일 포함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욕심과 완벽성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그걸 다 잘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다 보니 그걸 못하면 되게 죄책감이 들거나 미안한 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내가 이 시간이 있어야 앞으로 오랜 시간을 더 길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마음의 평온을 가지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미타임이. 그래서 저는 그냥 나중에 남편한테도 내가 지금 빨래를 개다가 말았는데 난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해 줬으면 좋겠어." 미리 선수 쳐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남편도 사실 고맙게도 그거에 크게 막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이면 잘 그냥 지나가 주길 바래." 내가 이렇게 "바닥에 뭐가 있으면 그걸 피해서 건너길 바래." 그러면은 알겠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로 잔소리만 안 하면 땡큐다. 저도 그건 느껴요, 진짜. 남편은 내가 미타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닥 바등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남편이? 그럼 좋은 거예요. 뭐 뭘 한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 시간도요. 주말에나 뭐 만약에 예전엔 좀 미안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도 더 보내야지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랑 애기도 좀 더 둘만의 퀄리티 타임을 가지는 것도 좋구나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애기 낳고 나서 내가 항상 있어야 되고 막 애기가 나만 찾는 것 같고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그냥 둘이서 가서 놀아. 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책 같은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취미가 독서긴 해요. 근데 그래서 되게 열심히 애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다녔어요. 다닌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애들에게 이런 노출을 해 주려고 책 교육을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는데 저는 꼭 가면 이제 애들은 애들 섹션에 놓고 저는 제가 보는 섹션에서 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빌려온 거를 앉아서 거기서 꼭 읽고 와요. 한 1 시간 정도씩은. 왜냐면 여기 도서관이 9 시까지 이렇게 여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퇴근을 하면은 그 시간에 꼭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은 옆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럼 놀이터에서 좀 놀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 주니까 애들이 도서관을 되게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책 같은 거 거기서 이게 보고 사실은 애들한테도 지금 와서는 애들이 지금 책 많이 보거든요. 너무 좋은 교육이긴 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저를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좋아하다 보니 엄마들이 약간 애와 함께하는 시간에 있어서도 그 사이에서 제가 좋아하는 쪽의 취미들을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뮤지컬 좋아하니까 뮤지컬도 같이 보게 되는 거고 책을 봐 가지고 그 책이 영화나 뮤지컬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서 가족 시간도 고런 식으로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혼자 이렇게 미타임을 갖다가 가족하고도 쪼끔 이걸 침투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좋더라고요. 좀 명확하다면 명확할 수는 있는데 좀 현명하게 좀 써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매번 팟캐스트 하면서 너무 좋은 팁들 얻고 가는 느낌이에요. 해 봐야겠어요. 아티스트 웨이를 해서 제가 좋았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은 꼭 한번 나누면 좋겠다, 미타임을 하면서.' 소라 님도 해 보시면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많았다고 저한테 피드백을 계속 주셨고 그래서 '오늘 시간을 할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혹시나 내가 보통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정상적이라는 거. 만약에 어떤 도움을 쪼끔이라도 힌트를 얻고 싶다면 줄리안 카메론의 이 아티스트 웨이 책 사셔서 보시면서 그 시간에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읽는 시간도 그 시간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는 분들과도 얘기를 좀 소통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거를 안 하셨던 분들은 있어도 한번 해 보잖아요. 그럼 중간에 약간의 끊겼다 한들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돌아와서 하시고 아니면 10년 동안 하시는 분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쓰는 게 이제 너무 손도 아프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컴퓨터로 그냥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 저는 쓰는 그 감촉이나 이런 게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쓰는 거를 고수하고 있긴 하는데 한번 해 보시고 자기 나름대로 시간이나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나에 맞게 조금씩 조정을 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저희도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같이 서로 이제 체킹하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당장 이제 한국판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진짜 그 모닝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 그리고 이제 자기랑 같이 데이트하는 거 그거 두 가지 정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해 보시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또 아티스트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도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시면서 해도 되게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같은 기조로 가고 있고 이 책 안에서도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도 저는 이 책 읽으면서도 산책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그런 연습도 되게 많이 했고 자기 계발서라고는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를 겪어본 사람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의 필독서다. 특히 너무나 바쁘고 나를 중심에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엄마들에게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소라 님도 계속 쭉 해 보시고
어떠신지 중간중간 피드백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할까요? 네. 우선 바쁘신 와중에 또 그래도 이렇게 소라님과 만날 수 있어서 좋고, 빨리 집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이제 어쨌든 소라님이 맨하탄에 사셨긴 했지만, 다시 여기 뉴저지에서 살다가 가신 거잖아요. 그런 라이프도 궁금하고, 저는 워낙 옛날에 살았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막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좀 들어보고 싶기는 해요. 그쪽에 또 라이프는 다를 테니까, 워킹맘으로서.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센트럴파크에 잠시 다녀왔었거든요. 집에 이사하고 너무 좋았겠어요. 네, 이제 아기랑 이제 아기 태워가지고 다녀왔는데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휴가 한국 가기 전까지 딱 4주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짐은 풀었으니까 앞으로 4주 동안은 좀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을 좀 더 하면서 가고 싶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모닝 페이지도 계속 하는 거. 그리고 아티스트 웨이 계속 읽어 나가면서 팟캐스트에서 나누는 거. 또 하나가 이제 저 이제 공원 가서 운동하고 이제 같이 달리기도 좀 더 꾸준히 하고 가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다음번 에피소드에는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해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매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DM이나 그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죠? 네, 저 이제 우리 오늘 나눈 거에 대한 피드백도 좋고요. 자, 이제 본인도 같이 모닝 페이지 하면서 느꼈던 것들 나눠주셔도 좋고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분들, 그리고 미국 워킹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미타임톡스로 DM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지메일 metimetalks@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에피소드 팟빵, 유튜브, 스파티파이로도 계속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엄마들의 자신만의 진짜 시간 만들기. It's me time. 저는 소란. 저는 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